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시사기획창 코스닥 개미귀신 편은 이 무자본 M&A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편이 방송됐고 올 6월에 2편이 방송됐죠. 그때 그 프롤로그에서 아주 짧은 나레이션을 제가 맡았던 덕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자본 M&A란 높은 이자의 사채 등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이나 횡령 이런 것이 주된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 M&A 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수록 투자자들의 손해는 훨씬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인수된 상장사는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누구인지, 혹시 무자본 M&A 꾼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무자본 M&A 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산 회사의 사주나 경영진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194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급기야 경제부총리도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의 하락 전환 후 205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2019년 5월 한국거래소가 한 코스닥 종목에 대해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가에 이상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특정 주식 계좌가 단 보름 동안 30억 원어치 넘게 매수했다. 이후 한 주당 가격이 15,000원에서 3만 원대로 뛰더니 9만 원을 넘어 10만 원 턱밑까지 올라갔다. 불과 한 달여 만에 6배가 뛰었다. 2017년 상장 이후 최고가였다. 뭔가 이상하단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5월 8일 개인들의 거의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기관은 이때부터 파는 물량밖에 없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는 매수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가라는 건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특허를 발표했다거나 아니면 뭐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인데 주가가 뛰었다는 건 넌센스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가치는 결국은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떴다는 것도 분명히 이상한 점이죠. 주가는 10만 원을 정점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사라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24일 날 한 번 오고 25일 날 한 번 오는데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31,000원 밑으로 매집을 꼭 하라고 합니다. 이 의도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뻔하죠. 리딩방에서도 권유하기 시작했다. 대주주로부터 들은 확실한 정보라고 했다. 리딩방에서 추천해서 샀는데요. 리딩을 운영한 사람도 그 종목을 보했고 대주주와도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때부터 주가는 더 내려갔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다. 단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제의 기업은 항공기 부품업체였다.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될 정도로 유망했다. 그러나 R&D 비용이 커 늘 현금이 부족했다. 2년에 걸쳐 투자를 했고 그 기대 효과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제표상에는 그 부분이 부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그거로 인해서 금융권이라든지 정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차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던 중 새 인수자가 나타났다. 현금 수백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미끼를 던졌다. 이른바 호재였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 기대감의 6배나 올랐던 걸까? 이른바 작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작전의 주체가 새 최대 주주 쪽이라고 했다. 취재진은 최대 주주 쪽에서 전체판을 주도한 인물을 K라고 부르기로 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는 뭐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고 대표의 조금 실체를 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 당시에 주식 거래를 했다든지 실제로 내가 했다고 하면 주가 급등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K라고 주장했다. 그런 게 없는데도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라고 지금 억울해하는 이유가 그런 거 같아요. 5월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하기 전부터 해서 하고 난 후까지 해서 한 2달 동안 주가가 한 6배가 됐단 말이에요. 시세수능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 주가 부양을 해서 누가 이득을 받냐 이거죠. K가 어떻게 했다는 걸까? 호재로 여겨진 수백억 투자 공시가 허위였다고 전 사업 파트너는 말했다. 애초에 투자할 능력조차 없는 곳들을 내세웠다고 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뭐요? 6층에 계시는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 거의 상관없는데 거기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전 사업 파트너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투자를 약속했던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난다. 심지어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을 까먹는 자본 잠식 상태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전 사업 파트너는 또 K가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최대 주주 몫의 지분을 더 쉽게 사고 팔기 위해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 다음 주가가 오르면 이 지분들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 때 해야 하는 공시 의무를 피하면서 매매 차익도 챙겼던 것이다.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량 한 100만 주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잔잔한 업체들을 시켜서 주식을 계속 인수하게끔 한 거예요. K와 그 주변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남겼을 거란 주장은 사실일까? 작전을 여러 차례 주도해본 이른바 설계자에게 이곳의 주가 차트를 보여줬다. 주가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역시 최대 주주 쪽을 의심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매매는 사실 하기 쉽지 않고 인수자 주변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가 많아요. 뭐 재료를 아니까 미리 샀을 거고 저기 최대 주주 변경 전에 미리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물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도 없고 유통 물량도 없는 주식이니까. 급등 패턴이 나오는 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급하게 매수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천천히 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오겠죠. 무자본 M&A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했다. 주가가 올라가야 자금 조달이나 M&A가 뭐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주가를 띄우고 싶어 하면은 저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기도 하죠. 매수 평단은 한 25,000원, 3만원 사이, 매도 평단은 한 55,000원, 65,000원 사이. 두세 배 먹은 건데요? 두세 배 정도. 취재진은 이 종목의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한 한국거래소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최대 주주는 모두 5곳의 지분을 양도했는데 5곳의 공시 담당자가 모두 같았다. 즉, 회사 5곳이 마치 한 곳처럼 움직인 정황이 나온 것이다. 거래소는 주식을 쉽게 팔고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최대 주주 측이 일부러 지분을 나눈 걸로 보인다라고 결론냈다. 전 사업 파트너의 폭로와 같았다. 거래소는 이렇게 거둔 매매 차익을 166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거래량이 거의 없던 주식을 최대 주주 변경 직전에 산 뒤 올랐을 때 팔아 50억 원대 차익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10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최대 주주, 즉 K쪽과 직접 연결돼 있었다. 한 매수자의 직장이 최대 주주의 회사였다. 또 이 매수자와 각각 연락처, 집 주소가 같은 사람이 한 명씩 더 있었다.
거래소는 이들이 최대 주주를 통해 호재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상거래의 모든 정황이 K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부정거래 혐의가 짙다고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금감원 추가 조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우리가 이상거래에 관여했는 참여자들과 이상거래 내역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불법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그걸 받아서 그걸 토대로 그걸 하나의 단서 삼아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함으로써 계좌 추적을 통해서 혐의자 간의 자금 이동 관련성을 추적한다든가 이런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심리 결과 보고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더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K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제의 항공부품업체를 찾았다. 인수 1년여 만에 팔고 떠났다고 했다. 때문에 왔거든요, 사장님. 오래됐죠. 네. 그분 입고 나서 그래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왔어요. 네. 또. 주 고객인 러시아 수출길이 막혀 매출이 급감했고 임금 체불이 시작됐다. 허위 공시가 반복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주식 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주주들의 돈은 2년 넘게 묶여 있다. 장업주는 회사를 넘긴 걸 후회한다고 했다. 300을 투자를 제안을 했었거든. 그 자금력을 투입을 하면은 뭐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면 되겠느냐.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가가 춤을 추고 있고 그 사람들이 넣겠다는 것도 잘 안 되고 좀 아쉬워요. 쇼모라 그러나? 그래서 말조차 꺼내는 게 그래. K측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을 넘긴 걸로 보이는 곳들도 모두 가봤다. 회사 자체가 없었다. 체인이라는 회사 찾아왔거든요. 저희 아닌데요. 저희가 아니지. 그때 들어올 때 임대도 안 내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보증금도 깎아먹고 돈도 안 내고. 근데 거기 법인 등기상에는 계속 여기라고 나오더라고요. 1년이 넘었다니까요. 항공부품사 인수를 주도했던 최대 주주 쪽 법인도 사라진 상태였다. K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전 사업 파트너를 통해 K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씨를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98년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저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파트너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사채라든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해결을 잘했어요. 직접 나서서 그 사채업자를 만난다든지. 혹시 모습, 신체적 특징 이런 거 한번 묘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키는 한 178 정도 되고요. 얼굴은 갸름한 편인데도 약간 각이 있는, 머리를 짧게 치고 좀 세우는 스타일이죠, 항상.
인상이 상당히 짙죠. 이목구비는 또렷한 편입니다. 차는 아주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벤틀리로 바꾼 것까지 제가 왔었으니까요. 과거 20년 동안의 K의 행적을 더 들어봤다. (10여 년) 전엔 신생 의류업체를 운영했다. 기능성을 내세워 일본에도 진출했다. 그의 이력 덕분이었다. 이 순간 겨우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Try 쌍방울은 부도와 법정 관리 끝에 2010년 김성태 회장 손에 들어갔는데 가까이서 도왔던 게 K였다. 그래서 공식 직함 대신 쌍방울 부회장으로 불렸다. 대표가 수완이 되게 좋고요. 말주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본인하고는 다른 점을 많이 느꼈었죠, 처음에는. 아, 이 사람은 내하고는 다른 부류고 좀 더 이제 정말 배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대표가 하는 말을 100% 신뢰를 했었고 모든 그 권한을 다 몇 개 있는 상태였었어요. 김성태 회장과 K는 공통점이 있었다. 전북 전주를 기반으로 한 폭력 조직 출신이었다. K는 어음 위조 같은 각종 범죄에 20대부터 연루됐다. 김성태 회장의 선배들하고 같은 부류였기 때문에 그때 소개를 받았었고 자연스럽게 형 동생 하면서 만나고, 그 당시에는 김성태 회장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대표가 김성태 회장이 일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서류를 받아온다든지 돈을 받아온다든지 주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K의 과거를 쌍방울 주주들이 알 길은 없었다. 공시엔 대기업 계열사 임원 출신인 양 소개됐기 때문이다. 우리 유명한 기업들은 여러 정보들을 더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굳이 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코스닥 기업의 많은 기업들은 그 자기들의 기업들을 그걸 통해서 더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도 가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천여 차례에 걸쳐 조작하고 6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김성태 회장은 또 다른 조폭 출신 경영인인 배상윤 회장과 쌍방울 주가를 조작했다. 100개 가까운 차명 주식 계좌를 동원해 수십만 회 사고 팔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실제로 봤으니까 컴퓨터 열어야겠다. 강남 사무실요? 네. 군단위까지 주가 조작을 한다고. 실제로요. 개인 예측이 아니라. 그때도 씨가 계셨나요? 관여는 돼 있죠. K는 이 쌍방울 주가 조작용으로 부인과 지인의 계좌를 넘겼다. 또 작전 세력끼리 사고 파는 통정거래에 관여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게다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7년이나 걸렸다. KBS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시세 조정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드러났다. 주가 조작 세력들은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재판이 지연된다면 이들의 범행 동기를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수사당국, 또 재판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최소한 노력을 꾸준하게 이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부터 부회장 그러면은 M&A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유명한 한 사람 그렇게 이미 그때부터 올라가 있던 상태였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되게 뿌듯해했고요. 퓨처 상방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등등 했었는데 결국 결과는 실형도 안 받고 집행유예 2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나태한 생각과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됐겠죠. 실제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10년 뒤 K는 한 조선업체를 발판 삼아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직접 무자본 M&A 한다. 최모 씨는 장기 투자자다. 한 조선업체 주식을 10년 넘게 갖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히든 챔피언을 2번인가 했거든요.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조선업계의 방향타를 만드는 세계 1위 기업이고 또 현금 유보금도 많고 거의 900억, 1000억 정도? 그러나 회사는 2019년 상장 폐지됐다. 저는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됐다. 이미 회사는 망가졌잖아요. 최 씨와 지인의 손해만 100억 원에 이른다. 피해금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주변 가족들, 지인들의 피해까지 제가 지금 다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겠죠. 힘들었습니다. 상장 폐지된 건 옵티머스 펀드와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조선업체 실소유주 박모 회장은 이름난 무자본 M&A 세력. 인수대금 절반 이상을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조달했다. NH증권 등을 통해 모집된 투자자들의 돈이었다. 하나같이 명백한 사기 상품임을 알기에 모든 피해자들의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그날까지 끈질기고 악랄하게 싸울 것입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옵티머스 펀드 김재현 대표와 박 회장은 펀드 자금으로 이 조선업체를 인수한 뒤 업체 돈을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넣어 펀드 돌려막기에 쓸 계획이었다. 무자본 M&A에 들어오는 자금줄도 이런 손쉽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드, PF 같은 데서 쉽게 돈을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죠. PF도 목적은 사실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특히 PF는 어디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본 M&A 세력들은 수익에 비해서 페널티가 작으니까 손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조선업체 인수에 옵티머스 펀드 박 회장과 함께 K도 참여했다. 지인과 함께 60여억 원을 넣었다. 폭력 조직 인맥 덕분이었다. 박 씨는 전국 최대 폭력 조직 양은이파 부두목이었고 K의 자금줄이었던 이모 씨는 광주의 한 폭력 조직 조직원이었다. 박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뭔지 평판 조회 같은 걸 좀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누가 경영을 하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얘들이 뭐 그때 당시에 뭐 무자본 M&A라고 소문내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들의 위험성은 당시 국무총리실에까지 보고될 정도였다. 금융감독원은 업체 인수에 조직폭력배와 시세조정 세력이 개입돼 있다고 총리실에 알렸다.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한 달여 전이었다. 많이 껴있죠. 또 아낄 수가 없는 게 회사를 인수 과정에서 어떤 인총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딪힘들이 좀 있어요. 또 그런 걸 그분들이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을 끼면 좀 아무래도 좀 편히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K는 이 조선업체 자회사의 재정에 관여했다. 부산에 있는 자회사. 다른 곳에 매각된 상태였다. 이제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혹시 M&A를 해가지고 사모펀드를 인수를 해가지고 팔았어요. 나는 그리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K를 비롯한 조폭 세력에 인수된 뒤 점점 돈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사가 자꾸 이렇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결제를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급여도 밀리고 좀 이제 그렇게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조금 많이 당혹스럽더라고요. K는 이 자회사에서 어떤 일을 벌였던 걸까? 취재진은 당시 K의 행적을 잘 아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취재 요청에 응한 이유를 물었다. 그 이유, 인터뷰 응하는 게 뭐 저한테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거는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게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고, 그렇습니다.
회의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를 좀 했습니다. 그 자회사에서 회사 돈을 51억 원 넘게 빼냈죠. 그 돈을 뭐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2개를 더 무자본 M&A 했습니다. K는 2019년부터 상장사 인수에 나섰는데 조선업체 자회사에서 빼낸 51억여 원이 종잣돈이 됐다고 했다. 횡령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빼낸 51억 원 중에서 30억을 먼저 그 경남에 있는 항공부품 회사 인수에 썼습니다. 부족한 돈은 지인들한테 빌렸고 또 뭐 사채업자 도움도 좀 받고. 횡령한 30억 원이 흘러들어간 곳이 바로 주가가 6배 오른 문제 항공부품 회사였다. 나머지 21억여 원의 행방도 물었다. 크게 두 군데로 나갔는데 먼저 20억은 대구에 있는 2차 전지 부품 회사 인수에 썼습니다. 10% 계약금 쪽으로. 모자란 돈은 또 사채를 좀 썼고, 그럼 이제 1억 2천만 원이 남는데 이 돈은 서울에 있는 병원 원장한테 갔습니다. 왜 병원으로? 회사 돈이 나갔을까? 그 사채업자하고 대구에 있는 그 2차 전지 부품회사 가보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연락 한번 해보세요. 먼저 사채업자를 찾아가 보았다. 전 직원의 말은 사실이었다. 사채업자는 대구에 있는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K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 갑작스럽게 논현동에 있는 호텔에서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앉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의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측은지심을 보이는 거예요. 2차 전지의 그 유력 업종이었기 때문에 공동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괜찮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빌려주게 된 거죠. K가 사채를 빌려 인수했다는 대구의 상장사도 찾았다. 횡령한 51억여 원 중 20억 원이 나간 곳이다. 이곳에서 나머지 횡령액의 흔적도 찾을 수 있을까? 최대 주주가 감량된 거죠. 회사가 넘어간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오늘 안 계세요. 이곳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다. 허위 공시가 반복돼 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취재진은 거래소가 이곳에 대해 쓴 내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사회가 K를 통제하지 못해 회사 돈이 불투명하게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돈이 43억 원에 이르렀다. K를 통제하지 못했던 이사회를 살펴봤다. 대표는 K의 인척, 사회이사는 K의 변호사였다. 이사 박모 씨는 K의 횡령금이 흘러들어간 병원 원장의 동생. 그리고 이 병원의 원장은 K의 내연녀였다. 이 내연녀에게 나머지 횡령금 1억 2천만 원이 쓰인 걸로 드러났다. 마치 회사 인테리어를 하는 듯 서류를 꾸몄다. 그렇게 만든 회사 돈으로
당시 내연녀 병원의 인테리어를 해준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니까 K가 내연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병원 의사예요. 그 병원 의사한테 조선업체 돈 1억 2천만 원이 나갔고 그 돈 가지고 병원 인테리어 하고 그 내연녀 동생을 대구에 있는 2차 전지업체 이사로 앉힌 거야. 이사회를 장악해야 하니까. 게다가 당시 내연녀의 동생은 등기 이사였지만 음악 전공자로 경영 전문성이 없었다. K는 내연녀 동생의 배우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K가 회사 돈을 빼내 당시 내연녀에게 집을 사줬다고 K 회사 관계자는 폭로했다. 경찰도 수사 중이다. 취재진은 K와 내연녀의 동생이자 전 이사였던 여성의 통화를 입수했다. 사적 관계를 이용해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지금의 제 인감하고 다른 인감이 찍혀 있어서 이게 근데 그것은 네네. 회사의 주요 사안이 아니에요. 네. 이사회는 네네. 그냥 막도장을 회사에서 찍어요. 그렇군요. 이사회라는 게 그런 네. 거고요. 이사회 도장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저는 네. 그냥 언니한테 그냥 그냥 막 전화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가슴이 떨려서 마음고생하고 아니, 언니한테 그거 물어봤었던 거고요. 절대 그거 뭐 가슴 떨릴 일이 아니다니까. 무슨 가슴 떨리면 대한민국 상당수 사람들 다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뭐 저는 진짜 오빠같이 아빠같이 생각해도 돼요. 2차 전지 부품업체 주주들에게 K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공시에선 유학파 경영자로 소개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은 확인할 수 없다. 한 개인 투자자는 처음부터 속은 것 같다고 했다. 그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어이가 없죠. 어떤 부분이요? 내연녀의 동생을 이사로 집어넣고 내연녀의 동생의 남편이 부사장이고 이건 무슨 회사관이 개쪽박이었네 처음부터. 전체 투자액은 6억 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현재 유동성이 없으니까 예. 영원인 걸로 판단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전력자 중에서 상습적 전력자, 다시 말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본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그분들이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 전력자였던 K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폭 인맥으로 옵티머스 펀드와 함께 유망한 조선업체를 인수한 뒤 자회사 등에서 50여억 원을 빼냈고 사채를 빌려 코스닥 기업 2곳을 인수했다. 한 곳에선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또 다른 곳에선 사적 관계를 동원해 회사 돈을 불투명하게 쓴 정황도 드러났다. K가 인수했던 3곳 중 한 곳은 상장 폐지됐고 2곳은 거래 정지 중이다. 꾼으로서 K는 어느 정도일까? 무자본 M&A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500억 이하는 그다지 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뭉덩이 굴리듯이 뭐 200억이 500억 되고 500억이 1000억 되고 1000억이 뭐 몇천억 되면은 그 중에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 메이저에 올라오는 거죠. 한마디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처럼 커질 수도 있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름 들으면 누구나 아지. 보실 때 뭐 어느 정도 급이다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뭐 메이저급, A급, B급, C급 했을 때 평범한 수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평범한 네. 평범한 수준. 지난 5월 말 법정에서 K를 만났다. 조선업체 자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 중이다.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산 회사의 사주나 경영진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